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 오늘은 가정 상담소의 이지혜 소장님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사회 봉사단체 가정 상담소 헬렌홍 홍보 및 개발 디렉터님을 모시고요. 가정 상담소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가끔씩 만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뉴욕 가정상담소의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 가정상담소의 헬렌 홍입니다. 바람 불고 비도 내리고 굳은 날씨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습니까? 예, 많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우리 옛말에요. 이런 날씨를 갖다 사나운 시어머니 마음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그러니까 가정 상담소에 여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나운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따뜻한 친정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은 또 가족 간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가정 상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혜택과 보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사회 봉사단체가 가정상담소다. 우선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립니다. 718-460-3800, 718-460-3800, 201-731-3800, 201-731-3800번입니다. 이지혜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잠깐만 오셔서 저랑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시 창궐하기 시작해서요. 이제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어떤 분들이 주로 핫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오시고 또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여름에 이 프로그램 잠깐 참여를 했는데요. 그 팬데믹이 있고 난 후 저희 핫라인에 한 300%의 인크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케이스들도 49% 정도 늘어난 그런 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게 우선 팬데믹에 관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이런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그리고 특히 요즘엔 아동폭력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런 거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예전 클라이언트 분들이 또 전화를 해주셔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고프다.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 이런 걸로 많이 전화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전화를 해주는데 특히 요즘에는 지금 이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 가해자들이 약간 이런 웹분이라고 하죠. 칼이라든지 총으로 위협하는 약간 그런 정말 안 좋은 상황에 많이 놓여 계신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저희 쉘터라든지 장기주택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아동 그런 카운슬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문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헬렌홍 디렉터님께서 가정폭력의 범주가 이렇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라고 많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가정폭력,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또 한인 사회까지 문제가 될 줄은 글쎄요. 우리가 예상했었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42기 자원봉사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매번 사실 똑같은 그 소견을 듣기는 하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또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째 날 가정폭력 개요에서 이제 그 범위 그래서 아주 우리 교육에서 아주 좀 깊숙이 가정폭력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썼는데 그 교육 듣는 분들은 우리 정말 이웃집 아줌마, 할머니, 친구 이제 이런 분들이신데 하나같이 다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가정폭력이라는 우리가 설명을 그냥 이렇게 드렸는데 말씀하시는 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겪는 이런 일들이라고 우리는 그냥 알고 살아왔는데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라는 그 설명에 놀라우셔가지고 참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떤 인식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 선배님 세대에서 남편한테 뭐 한두 번 뭐 맞았다, 뭐 남편이 밥상 정도 집어 던진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봐줄만한 것이고 뭐 이렇게들 그런 인식 속에서 사실 살았다라고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이것도 어떤 가정폭력의 범주. 더군다나 이게 자꾸 리피트 반복되잖아요. 네,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도 이게 가정폭력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세미나라든지 홍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까? 가정폭력은 예,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30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네.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시면 거의 20년, 30년 정도 가정폭력을 겪으시고 네.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통계로도 나왔는데요. 내셔널 통계로 나왔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7번의 피해를 네. 당하신 후 네. 이런 도움을 받아야겠다. 예. 이런 인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가정폭력을 하면 어떤 한 그런 이미지만 국한된 게 아니고 네. 물론 피지컬리 한 거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네. 언어적으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지만 혜련 선생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제적인 것도 네, 분명히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특히 여기 한인 이민 가정에서는 그 이민 그런 네. 스테터스로 예.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 이제 가정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를 갖고 오세요. 그렇죠. 한 가지만 갖고 오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가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폭력이다, 뭐 이것만이겠습니까? 거기에는 가정적인 빈곤도 있었을 거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겪는 상실과 뭐 실업에 관한 문제, 거기에 이제 자녀 문제, 또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학대라든지 정서적인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이제 가정의 문제를 만들 텐데,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한인 사회도 가정 문제는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팬데믹이 터진 후에는요, 네. 저희가 많은 이런 사례들을 보는데요. 네.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남편이 아닌 뭐 시부모한테 뭐 사위가라든지 네. 아니면 뭐 며느리가 예. 시부모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식이 네. 부모한테 네. 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정폭력 형태를 지금 많이 겪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가정폭력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특히 네. 이 아동 아이들이 그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학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요. 네. 예. 참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이제 여기에 가정적인 빈곤,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그것이 흔들림으로써 나타나는 거의 부수적인 문제들이 아닌가. 아무튼 베이식은 그런 경제 문제에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자녀들의 방황의 문제, 학대 문제. 그렇다면 가정 상담소에서는 어떤 성인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들, 학생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그 상담이라든지 교육의 범주가 넓혀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선 저희들 그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을 당하신 분들, 네. 피해자분들을 우선시로 두고 네. 상담과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네. 그거를 윈니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아예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가해자한테. 네. 그래서 아동 폭력에 관한 상담도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생활상담, 가정상담소의 이지혜 소장님과 헬렌홍 홍보 및 개발 디렉터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죠. 가정상담소 718-460-3800, 718-460-3800, 201-731-3800, 201-731-3800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가정상담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거긴 오피스에 뭐 디렉터 따로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지고 있습니까? 네, 뉴저지에는 오피스 디렉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이 이제 출퇴근식으로 이제 뉴저지 사무실을 이렇게 보탰었는데 네.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무실은 일단 당분간 네. 문을 닫고 네. 이제 그 일단 원래부터 그 워크인 그냥 예약 없이 오실 수 있는 곳은 워낙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예약을 받는 시스템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 전화를 주시면은 네. 상담 선생님이랑 먼저 통화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상담 이제 예약을 받으신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절차는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지금 201 전화로 하시면은 거기에 지금 사람이 안 계시니까 뉴저지에 있는 전화는 우리 뉴욕 사무실 돌려집니다. 그래서 네. 24시간 받을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24시간 한 라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의 규모는 어떻게 되세요? 이지혜 소장님. 네, 저희 풀타임 직원으로는 12명이 계시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서비스도 많이 제공해드리지만 호돌이 방과후 학교라든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프로젝트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우선 파트타임에는 지금 15명으로 다 합해서 27명의 네. 스태프분들이 네. 정말 열심히 예. 지금 이 목숨을 어떻게 보면 무릅쓰고 네. 정말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예.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정상담소 하면 우리 무지개의 집을 떠올리는데 사실 가정상담소와 무지개의 집이 이렇게 통합했다라고 하나요? 그것이 2014년이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무지개의 집 하면 보통 생각하기를 여성 쉘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쉘터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네, 그 쉘터는 우리가 응급 상황에 정말 단기간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어떤 이유로 네. 급히 예. 주택이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 저희 이제 핫라인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그 알아가면서 이제 그 쉘터로 이렇게 이제 그 지원서를 써서 네.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춰 자격 조건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요. 어떤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곳입니까? 네, 우선 쉘터는 단기로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크라이시스에 있으신 분들, 네. 놓여져 있으신 분들, 네. 당장 다음날 가해자가 총을 들고 온다라든지 네. 칼을 가지고 지금 네. 돌아다니고 있다라든지 그런 지금 피해를 겪고 오신 분들이 네. 정말 오셔서 안전하게 네. 머물 수 있도록 그 자녀분들이랑 특히 오셔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 네. 5개월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요. 특히 요즘 팬데믹에는 네. 정말 너무 갑작스런 그런 danger한 그런 시츄에이션 때문에 네. 오셔서 일주일이라든지 아니면 2주일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머물고 가시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 지금 쉘터에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우선 3명이 계시고 계신데요. 네. 우선 저희 쉘터는 confidential 하기 때문에 네. 아무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네, 안전한 곳에서 정말 크라이시스,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나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고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요즘에는 특히 많이 문의로 오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이 차게 되거나 그렇게 네. 되면 다른 곳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저희가 리퍼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쉘터를 찾는 분들 아주 그 크라이시스, 그 위기 상황에서 당분간 피해 있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주로 가정적인 폭력에 의하여 이렇게 오갈 곳이 없는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가정폭력 이제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시긴 한데 네. 성폭력 피해자, 네. 스토킹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을 겪고 있으신 일단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욕시에서 보면은 이런 쉘터 시스템이 그냥 집 없는 사람들에 위한 쉘터들이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정폭력이랑 네. 성폭력 다 떠나서 그런 쉘터 시스템, 홈리스 쉘터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홈리스 쉘터들이 여기저기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 쉘터는 그 범위가 일단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이제 이런 부분에서 친밀한 관계로 인한 네.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위한 18세 이상인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저희가 이제 무지개집이랑 합병을 네. 2014년에 1월에 네. 하게 됐죠.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아마 1993년 5월 15일에 무지개집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요. 네. 우선 그게 시작하게 된 게 국제결혼 으로 미국에 온 여성들 중 가정폭력 피해 네. 여성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10년 가을 무지개집은 Women in Need Center로 이름을 변경을 하였고 또 저소득층 여성들과 이중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오셨어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뉴욕 가정상담소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네. 정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한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쉘터라고 하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우리 저기의 문화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잠시 머물기조차 아주 허러블한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무지개의 집, 꿈과 희망이 생각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지개의 집은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좀 이미지를 벗어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오늘로 인해 영화에서 텔레비에서 보는 쉘터의 이미지를 정말 확실히 깼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쉘터는 특별히 이제 이 한인 여성들, 한인 가정들 위해서 운영하는 쉘터로 네. 우리가 이렇게 뉴욕시하고 이제 주 연방정부에서 우리가 이거를 홍보를 할 때 이 동양 여성들, 한인 여성들 위한 이런 문화적으로 누군가가 안전하고 편할 곳을 이게 있어야 하는 네. 곳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외진 곳, 언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스템도 모르는 데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안 좋은 상황을 오히려 그냥 참고 살아오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시는 게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단 집이 깨끗하고 네. 안전하고 네. 각 방이 있고 물론 공공 장소도 있죠.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공공 장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 장소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원하시면은 한국 음식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죠. 네. 라면을 끓여 먹으시든 김치를 냉장고에서 네. 꺼내셔서 먹을 수도 있는 정말 우리가 최대한 이 한인 여성 우리 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쉘터라고 하는 우리가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버리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당분간 어디 좀 피신할 곳이 있다. 좀 안정되이 내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가정상담소의 이 쉘터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 그렇다면 그곳에서 입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무튼 드실 수 있고요. 또 음식이 제공되는 거죠, 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쉘터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많은 이 쉘터를 거쳐간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친정 같다고 하세요. 네, 왜냐면 대부분 오신 분들이 가족이 한국에 계시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친정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 분위기를 많이 만들려고 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시면
비슷한 얼굴의 사람들, 네. 같은 말을 그렇죠. 언어를 쓰는 네. 카운슬러 분들, 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쉘터 네. 중에 하나가. 네.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해서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코비드도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가 제일 보람있게 느끼게 되는 게 쉘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네. 두 가정에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깊은 얘기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룸메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가게 되면서 사이가 돈독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나가실 때 같이 독립을 하셔서 네. 서로 도와주면서 네.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런 약간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환경을 네.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응급 상황을 피하고 어쨌든 그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 절차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인 카운슬링을 받는 그렇죠.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쉘터와는 저희는 이렇게 directly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시라든지 네. 아니면 저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 다른 오르가니제이션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연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립을 하실 마음가짐을 네. 좀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거 네, 그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드려서 네. 나는 어떤 직업을 찾는 게 네. 맞는 것인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직업을 찾아서 아이들과 같이 먹고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그렇죠. 같이 나눌 수 있게 네.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응급 상황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직장을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적응할 수 있는 한 건전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데까지 거기까지도 마음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직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보니까 소잉 하시는 기술 가르치는 곳도 있고 꽃꽂이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직업교육군이 있습니까? 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꽃꽂이, 그 옛날에 아마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영어,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이제 미용. 네. 그래서 미용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네. 사실상 그 실질적인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스킬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진짜 일자리를 하나 찾아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그 경제적인 자기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클래스도 되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님하고 같이 만나서 101으로 1대1 상담으로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 그러면 어떤 스킬셋이 필요하냐. 나는 이 목표를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천천히 준비하는 과정,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1 그 개인 상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오랜 동안에 이 피해를 받고 나긴 하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이 무기력해지는 거, 또 우울증, 자신감 없는 거,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만 하는 낙담하는 그런 부분, 거기에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이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실어드리는 게 우리 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 네. 본인이 선택해서, 우리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게 어떤 선택을 고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원해서 네, 이제 그렇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발을 이제 한 단계 걸어가시는 건데, 한라인, 사실 우리가 그거부터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한라인으로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부터 그거는 너무나도 큰 단계이고 잘하셨어요. 너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진짜 전화 잘하셨고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인식을 시켜드리면서 희망을 드리는 거죠. 네. 본인이 선택한 것이 성공적이었고 잘하셨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그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인식을 시켜드리는데 이게 그 몇 년 동안 그 겪어온 그 피해 때문에 그 바보다 너는 이거 못하니 너는 이것밖에 못해 이제 그런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담이 굉장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돈만 주고 자리만 잡아주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정말 상담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개념을 네.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참 그 마음에 관련된 것이죠.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물론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뭐 폭력의 문제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현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우울증에 관해서 호소를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가 그 정말 이렇게 클리닉에다가 네. 네. 리퍼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이런 아까 전에 헬렌 홍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기력함 네. 그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자립심을 키우고 그런 과정이 짧진 않아요. 네. 결코 어떻게 보면 네, 평생 그렇죠. 이렇게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도중에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도중에 그렇군요. 포기를 하고 나 그냥 돌아갈래 뭐 이런 경우로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역할이 중요한 게 그런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우리는 인큐베이터 네. 우리는 인큐베이터다 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용기를 주거나 네. 자꾸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전에도 우리 헬렌 홍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화한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한다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용기거든요. 그리고 보다 나은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용기 내서 나 이런 거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나와서 자기 문제를 내놓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퍼뜩 우리 그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상원 시인의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똑바로 서십시오.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똑바로 서십시오.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상담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보면요, 그 장기주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주택 프로그램은요, 저희 이 쉘터와 다르게 이렇게 좀 나는 이제 자립심을 키우고 나는 좀 이렇게 자립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18개월에서 24개월 네. 렌트 보조비 그리고 아동 그 차일드 케어 네. 그 보조비를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택을 이제 자기가 자립을 하려면 사는 곳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아이들과 함께. 네. 그래서 그 주택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코디네이터와 함께 주택을 알아보고 맞는 거주지를 정해서 계속 자립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은 거의 직업이 없으세요. 그럼 네. 직업을 가지고 클래스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속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18개월에서 24개월에 그러면 집 렌트비를 일정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 100% 지원이 됩니까?
처음에는 100%이에요. 네. 왜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쉘터에서 장기주택 프로그램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그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이제 퍼센트가 80%, 네. 50%, 네. 30%. 왜냐면 목적이 자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 가정이 여성과 그 가정이 돈도 모아야 되고 네.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안정을 취해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취업 교육 그 담당자와 네. 이제 그 자기 본인의 개인 네. 그 계획을 세우면서 네. 이제 그 길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것도 이제 저희 지원한 퍼센티지가 낮아지면서 네. 본인이 이제 자립할 준비를 우리가 네. 계속 조금씩 천천히 이제 보조를 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장기주택 프로그램에서 졸업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지원이 끝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도 저희들이 필요하시면은 그 아이, 그 차일드케어 비용도 이렇게 계속 보태드리는 기간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는 누가 봐드릴까? 약간 이런 그렇죠. 부분도 여성들한테는 특히 이거는 항상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 인식을 하고 알고는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이 성공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네. 그런 구성을 생각을 해내서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2009년부터 네. 뉴욕 정부, 네. 연방 정부에서 네. 지원을 받고 계속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몇 분 정도나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은 11명의 네. 가정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이 규모가 크다 보니 지원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펀딩을 받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주 연방 보조에서 많이 받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비슷한 가정폭력, 네. 성폭력, 아동학대, 네. 스토킹에 대한 그런 이제 일단 첫 번째 자격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원 인터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 많은 분들이 쉘터 시스템에 우리 쉘터에 있으신 가정들이 일단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커뮤니티에서 전화하셔서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는 있고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다 가능은 하는데 우선권은 저희 쉘터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권은 있기는 해요. 네. 네. 문의도 들어오나요? 네. 요즘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는 힘드시잖아요. 절박한 상황이 다 됐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직장이 잃었죠. 그렇죠. 정말 살아가기 난감한 그런 세대를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비즈니스들도 모라토리움이 끝나고 난 유예시킨 기간이 끝나고 난 1월 1일부터는 내년서부터는 뭐 줄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는데 참 그렇다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직장을 잃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잃고 난 후에 또 집세를 못 내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 집세를 못 내는 가정들을 위한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그 뉴욕시 하우싱 그 정확한 영어문 지금 기억 못 하는데요. 거기에서 원타임 그 렌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딱 한 번 자기 렌트 밀린 것까지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부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지원을 해야지 이제 그게 인터뷰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런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핫라인으로 전화하셔서 네. 그 뭐 웹사이트 주소나 그거 이제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는 있고요. 네. 뭐 다 지원하는 분들은 100% 보장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퍼센티지가 가능하다고 제가 듣기는 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밀린 렌트를 못 낸 분들이 지원할 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기 주택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의 조건 중에서 신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류 미비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정폭력, 성폭력, 네. 아동폭력 피해자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서 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네.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지금 네. 한인 그렇죠. 사회에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같은 비슷한 이제 다른 비영리 단체들도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기관들과 협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연계 서비스 그렇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정상담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서류 미비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신분의 해결 법률적인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울증이나 아니면 그 정신병으로 인한 또 닥터 선생님들도 필요할 것이고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가정상담소에서는 분야별대로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오케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 못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네.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관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빨리빨리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상담소가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사실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 우리 주위에 내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이웃에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들 좀 상담할 수 있도록 또 소개도 하고 또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한국에서는 OECD 국가 중에 이혼이 1위라고 하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또 우리 청소년 문제들 많이 일어나는데 상담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너무 많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저희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금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 분들을 타겟을 하는데요. 정말 이혼에 관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변호사님들과 함께, 변호사님들께 이제 연계를 자꾸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호사님들도 네. 버거워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그렇구나. 수가 많이 들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지, 나도 이제 무기력하지, 이렇게 네. 되니까 이게 싸움으로 연결이 되지, 나 이혼해버리겠어. 네. 이런 것들도 많으세요. 그렇구나. 더군다나 요즘 그 데이케어들, 어르신들이 이제 대면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일거리 삼아서라도 그곳 가서 아주 컴퓨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집에만 계시게 되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겪는 노인 문제도 상당한 가정 문제로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사례들은 이제 자식들이 직장을 네. 잃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직장을 잃고 이 노부부가 네.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낸다던가 네. 그게 나아가서는 폭력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는 노부부님께서 이제 그 차에서 생활을 하시는 네. 그런 경우까지 치닫게 됐죠. 네, 그렇군요. 가정상담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봉사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그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들 힘들어하신다. 더군다나 이 서류 미비자들 분들께서는 기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시고 해서 그분들만 이제 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교회 단체가 있거든요. 야, 이 현실이구나. 더군다나 스티뮬러스 책 1200불씩 왔을 때도 서류 미비자 되신 분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수당이니 이런 건 꿈도 꾸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그만 쪽방 같은 데서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 한인사회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이거 남의 문제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같이 힘써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봄같이 학교도 지금은 이제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분명 가정 폭력이라든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요. 이 점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이라든지 또 주변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우선은 만일에 힘드시거나 이게 본인이 내가 지금 이러한 집안 이런 가정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면은 본인 안전하고 자녀들의 안전을 꼭 챙기셔야 되는 거를 제가 꼭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을 좀 정해 놓으시고, 네. 그리고 뉴욕 가정상담소 한라인으로 전화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변의 지인이나 친척집이나 안전한 곳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그거를 미리 계획을 해 놓으면은, 혹시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너무 다급하게 무엇을 이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정해 놓았으면은 그만큼 더 그래도 잘 해결할 수 있고요. 네. 피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전화번호들 아니면 네. 서류들을 이제 안전한 곳에 네. 보관을 해 놓으셔서 네.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시거나 피하셔야 되면은 그거를 빨리 챙겨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네. 그런 안전 대책. 근데 이런 것도 그 순간에는 많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면은 저희 상담소에다 전화하셔서 저희 상담 네. 선생님들이랑 구체적으로 하나와 다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 본인, 옷, 돈, 서류, 네. 전화번호, 이제 이런 걸 다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로 인한 우리 가정들이 집에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육을 하면서 그것이 피해 당하시는 그분, 대부분적으로 여성들이죠.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제일 잘 안정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팁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분들의 지혜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제일 안전한 곳에서 이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생겨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상담소에 전화해 주시길 바라는 거. 네. 이제 혼자서 참지 마시고 네. 저희 상담소에다 전화하셔서 이제 도움 받으셔서 어떻게 앞길을 네. 단계를 세워나는 그거를 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 주세요. 718-460-3800, 718-460-3800번이고요. 뉴저지 계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201-731-3800, 201-731-3800 어디다가 꼭 메모해 두시든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든지 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언제고 가정상담소의 스태프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살 길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되면 수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 뉴욕시 공립교 폐쇄라고 하는 신문에 딱 났는데, 아이고, 참 마음이 그냥 철컹하더라고요. 호돌이 방과후 학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호돌이 방과후 학교는요, 공립학교와 협력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무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름엔 한창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받을 수는 있는데 아마 자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문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핫라인 718-460-38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방과후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준다던가, 특히 요즘에 이제 팬데믹이라서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그런 학습적인 그런 액티비티도 같이 네. 해서 네. 매일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살부터 중학교까지 네.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호돌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네, 그럼 우리 현장에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비대면으로, 예, 온라인으로 해서 줌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해마다 뭐 자녀 교육, 뭐 학과 공부는 뭐 최우선으로 부모님들도 신경을 쓰잖아요. 몇 명 정도나 지금 이 호돌이 방과후학교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지금 169명의 학생들이 지금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네. 중요한 게 저희 이제 호돌이 방과학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거의 다 한인 아니면 이민 가정들이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약간 이제 교육적으로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다던가 아니면은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다면 질문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 그 선생님이나 그리고 호돌이 방과후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코디네이터 분한테 문의를 주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과후 학교만 제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서 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제라든지 모든 것이 한국에 유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언어 장벽 때문에 그렇죠. 나는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 이제 브릿지 효과를 저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로버스트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지금 언퍼즈지만 이제 내년에 2021년 봄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저희가 이제 공고 낼 테니까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때 되면 가정 상담소에서 그 후원의 밤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2020년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연례만찬 1년에 제일 많은 저희 이렇게 그 모금 행사이긴 한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 계획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날짜는 나왔습니다. 2월 10일 2021년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봉사센터이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품이나 음식이나 더군다나 요즘 필요한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등 많이 필요하실 텐데 돕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역시 718-460-3800 이 번호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희 핫라인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인사에서는 718-460-3800 저희는 새벽에도 전화를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상담해주고 듣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지금 그 봉사자 교육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석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네.